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혜입니다. 40이 넘어서 행복하려면 4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고 하죠. 건강, 돈, 친구, 취미입니다. 40가지도 아니고 4가지인데도 이거 다 갖추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친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인님은 어떠세요? 친구 많은 편이세요? 주로 어떤 친구들이 많으세요? 30대 중반부터 이 40대 특히 친구가 중요합니다. 사회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만큼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환경이나 커리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나이쯤 되면 이 자아가 확고해지다 보니까 새 친구 만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책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친구를 사귀는 기술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필수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짜 친구의 기준이 뭔지, 더 많은 친구를 가지려면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 똑똑한 친구를 사귀면 나도 똑똑해질까 하는 사소한 궁금증부터 우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 등을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인님은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자주 보는 사람? 아주 친밀한 사람? 비밀을 나누는 사람? 진화심리학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능력껏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우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친구의 정의는 다분히 개인적인 기준이 작용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더 골치 아픈 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적이야. 그래서 40 이후에는 친구인지 적인지 구별하는 안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친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3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함께할 시간을 계획하면서 즐거운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의무감 같은 마음이 드는가?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이 정서적으로 메마른 생각이나 짜증이 들지는 않는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서로 신뢰를 할까? 이 질문들의 답만 떠올려봐도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레이팔은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3분의 2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소가 친구라고 답했는데요. 응답자의 4분의 1이 친구가 원인이 돼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다. 11%는 친구 때문에 병가를 낸 적이 있다. 25%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 또 응답자의 4분의 3이 새해에는 꼭 정리하고 싶은 이 군살 같은 친구가 최소한 5명은 있더라. 답했습니다. 좋을 땐 무척 좋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하는 이 양면적인 친구라는 존재를 지속적으로 곁에 두는 건 어쨌든 나는 사회적으로 잘 지내고 있어 하는 이 내적 압박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 내게 평화나 안녕을 주기보다는 불안이나 불편, 부담감을 주는 친구, 저는 안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에 널린 게 사람인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관계 개선이 되지 않거나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지속이 됐을 때는 내가 해를 입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보호 차원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좀 원래 까칠해.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싫고 손절하다 보면 친구가 없네? 이건 정말 더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 주로 이 친구들의 사회적인 지지는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견고한 모임이 있는 사람의 생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50%나 높았습니다. 중년 이후에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은 담배를 하루에 15개 피우는 것만큼이나 또 전혀 운동을 하지 않거나 고도 비만에 걸린 것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하죠. 친구는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40 이후에 친구를 관리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친구라면 생각이 나와 같아야지 하는 생각 버리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사회적인 이슈에 관한 견해 차이를 인격적인 모독으로 받아들인다. 이거 곤란하죠. 살아온 내공이 40개쯤 되면 자기 주장 확실해집니다. 이 나이 돼서 왜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나 할 말 다 하고 살고 싶어. 그러다 보면 솔직한 게 자칫 경솔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압니다. 그런데 쉽게 고쳐지지가 않죠. 그래서 더 의지가 필요합니다. 친구지만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를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혹은 그 친구는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지? 이거 궁금한데? 오히려 흥미롭게 생각하다 보면 여유롭고 관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친구를 곁에 둬야 됩니다. 살 만큼 살았고 알 만큼 다 알아. 뭘 그렇게 아둥바둥 여주게 쓰고 살아? 새로운 것보다는 과거사만 지속 공유합니다. 아직도 뭘 그렇게 배우려 그래. 좀 내려놓는 자세로 살아. 내가 뭘 좀 하려고 들면 오히려 방해를 하죠. 지나치게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친구 옆에 있다 보면 덩달아 나까지 느슨해집니다. 혹시 요즘 상가집 가보셨어요? 고인이 대부분 90이 넘으셨죠. 정말 100세 시대입니다. 산 만큼 더 살아야 되는데 느슨하게 사는 사람만 만나다 보면 일찍 노화하겠죠. 호기심이 살아있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면 이 뇌도 늙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높은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내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 친구, 중년기에는 천군만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정작 친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종종 되돌아보는 겁니다. 최고의 친구는 도덕적인 감화를 주는 친구라고 하죠. 저는 30대 중반에 친구를 통해서 기부와 봉사를 배웠고요. 40대에는 아웃도어 활동을 배웠습니다. 한치의 여유도 없었던 일중독자에서 이 친구 덕분에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는 제가 그런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내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 뿐더러 어떻게 필요한지 또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를 아는 친구라고 하죠. 갑자기 안부 전하고 싶은 친구가 떠오르신다고요? 저도 영상 끝내놓고 친구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친구에 관한 사인님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